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 상호 관세인가요? 네. 일방 관세 아닌가요? 아, 네. 그 이름은 자기들이 상호관세라고 그렇죠. 레시프로컬 듀티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일방 관세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복 일방 보복 관세.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용어를 스스로 상호 관세라고 쓰는 것부터가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어젠가요? 우리 대행 총리 네. 총리 어젯밤에 대행이 통화하셨습니다. 예,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후에 트럼프가 한 얘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흑자, 관세,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특히 LNG 수입 확대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우리 총리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오늘 그 계속 여기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총리 답변은 전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나요? 그럼? 아니요, 저희 그 개요는 대충 봤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미국의 이 관세 일방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갈 걸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측을 해보셨나요? 그 지금 이번에 발표한 그 관세의 법적인 근거로 이쪽에서 밝히고 있는 게 그 이파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국제 경제 비상 뭐 권한법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보시나요? 1년마다 갱신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또 이 공식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이 보여주셨던 그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또 부과가 될 수 있고 지금 네.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임기 내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네, 좀 더 전략적이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몇 달 남지 않은 총리 대행이든 또는 우리 장관님이든 이 덥석 지금 급하다고 과도하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저자시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그 저자리 협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신중하게 그 저희 국익을 위해서 이 협상 전략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급하게 너무 그 가다가 정작 트럼프의 전략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되고 또 국회하고도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네, 되겠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드십니까? 저희가 지금 뭐 기업들하고는 연일 대책의 전략 회의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기업들하고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국회하고도 앞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미국 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셨죠. 네. 민간 국가 문제 네. 지정 때문에 그 민간 국가를 지정하는 이유가 보통 그 보면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이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는 세 개 중에 어떤 건가요?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아니 그거가 원래 그 민간 국가 지정 문제는 그 대외적으로 보안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사실 그 걸려 있는 국가들도 알기 어려운 사안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뭐 그 미 대사 의견은 민감 정보 취급 부주의라 그러고 외교부는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외교 정책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게 이제 문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기타 지정 국가에 등록된 나라를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는 다 핵 개발 국가들 아닙니까? 뭐 그 핵 개발 국가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볼 때 단순 보안 문제라고 하면 소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이런 정도의 보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늘 자랑했던 게 한미 동맹이 역대 최고로
긴밀하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그 이 하나의 이유로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제가 지금 그 리스트를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UAE나 뭐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그런데 핵을 가진 그런 국가들만 국가들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 하나 가지고 지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혈맹이라 그러고 우방국이라 하는데 지정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 사우디, 그리고 UAE 이런 국가들이 다 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네. 우리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섣부른 핵무장론이 이런 민간국가 지정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미국 랜드 연구소라고 아시잖아요. 네. 예, 우리 외교부 장관도 그 회장을 만나서 이런 그 안보 관련 협의도 했던데 거기에 베네 선임 연구원이 한국의 양대 정당이 자체 핵무장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현실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그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러면 왜 지정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니 수많은 연구소의 연구원이 개인적인 아니, 의견을 필요가 한다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왜 민간 국가로 지정된지도 모른다면서요. 모르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니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질의를 하고 답을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래서 그런 바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에너지부와 실무 협의를 근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물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특히 외교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이 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통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라 사실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번에 그게 그 언론과 뭐 이쪽으로 좀 흘러나오면서 저희가 아마 인지가 됐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인지된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대응을 하고 그 민간 국가에 지정된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